자, 개장 준비 들어가기 위해서 한 분이 더 오셨고요.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가 화요일 개장을 함께 해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선우 PB는 오늘 시장에 무엇이 보입니까? 최근 참 혼란스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1.9%대로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랑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국내나 국외나 지금 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의 빠른 증가와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큰 대여가 들어오면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더 큰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2월에는 1월 대비해서 반등은 나왔는데 아직 바닥이다라고 할 만한 지표는 좀 찾아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도 어제 같은 경우는 매우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시장이 초반에 상승하다가 빠지면서 좀 아쉽게 끝났는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나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 CPI 지수 등 이제 좀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상승에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들쭉날쭉거린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들쭉날쭉하니까 지금 급하게 현금 있다고 급하게 매수할 시기는 아니니까 좀 천천히 괜찮은 섹터에서 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자꾸 시세가 보이다 보면은 또 쫓아가게 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괜찮아지는 업종들이 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1년 수출 실적을 이제 캐리한 반도체나 네. 아니면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좀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 괜찮아질 자동차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정말 시작할 것 같은데 네. 그와 관련된 리오프닝 이쪽으로 좀 한번 보시면은 반등 나올 때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보통 보면 이제 굉장히 시세가 막 급변동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진단키트 이슈들,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확 또 몰리는 게 이제 그런 아까 저도 식량 얘기는 다뤘습니다만 식품 관련주들도 좀 그런 게 있고. 식품 관련주들도 작년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게 식재료를 가격을 인상한다 해서 네. 올랐었긴 했는데 그 상승폭이 제 생각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아마 그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 차라리 그쪽보다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선호하는 같습니다. 업종. 그리고 또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좋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라고 했던 머건 스탠리 이슈들을 막 지적을 해서 지금 딛고 일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움직임은 좀 더디니까 사람들이 조금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1월에 보시면은 근데 테스나나 심텍 같이 1월에 조정을 받고 지금 보면은 조정 받은 걸 거의 다 회복한 상태인데 네. 아직 1월을 넘기진 못한 상태여서 저는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이제 개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동시효과 접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이제 환율을 가지고 투영해 버리면 코스피는 상승 출발할 것 같다 그랬는데 네. 호가는 지금 플러스인데 네네. 물론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닥은 또 오히려 약간 약보, 호가는 이렇고. 지금 약간 코스피 주도 시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네. 일단은 대형주 중심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고밸류 쪽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시장의 특징이 코스피가 조금 미국 증시를 좀 앞서가는 게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미국 보니까 시장보다 조금 네. 선행한다고. 선행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 저녁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거의 유사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좀 미국 증시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빨리 반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는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닥도 반등을 하게 되면 반등폭이 크게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한 연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고밸류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 최근에 나스닥 증시가 고밸류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고밸류 논란으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닥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한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T가 어쨌든 시장을 좀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한 1.2%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0.8%가량 현재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도 어찌 보면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IT, 금융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동시에까지 다뤄봤었지만 이어포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진단키트 쪽보다는 리오포닝 쪽이 다시 조금 순환매랄까요? 이런 관점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기 위한 그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선행하는 거죠. 네네. 네. 실제 돌아갈 수 있는지의 성공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렇지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그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WHO 같은 경우에도 뭐 계절성 독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전반적인 조류를 역행하는 흐름은 나오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방역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벗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거는 아니죠. 네. 할 거는 다 지킨 다음에. 네. 다. 자, 윤성은 PB는 코스닥 쪽은 호가가 지금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조금 나름 2차 전지 쪽에서 좀 시세가 괜찮게 나는 것 같습니다. 붙는 것 같아요. 뭐 네. 첨보 2%, 나노 신소재, 그다음 NS 등 한 2에서 3%대 그리고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8%대 상승을 보일 것 같고요. 좀 어제 이제 시간에서 좀 특징으로 보실 게 이제 휴림 로봇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뭐 대주주 지분의 25%를 이제 매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부토건인가요? 예, 삼부토건이랑 같이 해서 나오면서 오늘 21% 상승 지금 출발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 저도 서로 지금- 글을 읽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늘 좀 엔터 쪽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힘들었다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뭐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JV 미국에서 이제 합작사 설립이 어제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대 상승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많이 힘들었다가 카카오 게임즈 2%대 넵튠 2% 네오이즈 2% 등 좀 이제 반등을 기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행 관련해서 참 좋은 여행이 4%대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그렇게 특징적인 종목이 치고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산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선우 PB의 오늘 기업은 뭘로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업은 이제 유기금속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 이제 국내 유일의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TMA 기술을 이제 보유한 업체인데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TMA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태양광용 소재, 그리고 이제 화학 소재 등을 이제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실적이 많이 성장하면서 매출액 241억, 영업이익 53억을 기록하였고 이제 2021년은 매출액 819억, 영업이익 208억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 급증에 따라서 반도체형 전고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협상 결렬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미니 LED나 QNED 쪽 수요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의 사업부 모두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2022년 예상 매출액은 이제 1,110억 원, 영업이익은 29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22년 예상 PER은 12.4배로 지금 반도체 소재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4,800원에서 5,200원,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 가격 4,500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윤선우 PB가 오늘 또 집중적으로 승부하는 들여다보는 기업으로 꾸준히 이제 좀 오늘 당장 뭐 승부라기보다는 그죠? 아마 조금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괜찮아지는 거 확인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빠질 때마다 한번 조금씩 접근해 보시면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다. 멀진 않은 시간에. 자, 그리고 정태현 팀장님 이제 시장 정리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은 뭐 동시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는 그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그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증시 체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그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기관 매도가 8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장 후반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밸류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대형주 중심, 그러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마 이번 주 만기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수 이번 상승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네, 옵션 올해 만기인데 들어서 네, 두 번째. 그때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800포인트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만기를 또 기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선물과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였던 차익 거래에서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옵션 쪽 같은 경우에도 풀옵션보다는 콜옵션 쪽에 이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들도 상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긴축의 우려감이 일부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조금 1,20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만 이 이슈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00원을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건설, 정유, 음식료 이런 부분들 플러스해서 리오프닝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잠시 후에 또 애널리스트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때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장을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고요.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